아, 여기 호재가 떴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면 얘를 딱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요때가 매도 타이밍인 거고, 단기적으로 저평가되는 가격들이 보일 것 같아서 여기를 쳐다보지는 마셔라. 요 참치집 뱃살 가격 찢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업적으로 함께 드리는 진매들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요,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계속 변화할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기회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 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셔야 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꼭 먼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특히나 변화의 크기가 커질수록 요걸 알아두시면 요 기회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이번 영상을 잘 받아들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규제해 왔지만 앞으로 이 규제들은 완화될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은 개발보다는 보존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걸 이제 개발하는 방향성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죠. 여기에 추가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대선 공약과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까지 합치면요, 상상도 못할 많은 각종 개발 호재들이 난무할 겁니다. 요 안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개발이 있을 거고요, 실현 가능성이 미미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요게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호재들이 있을 텐데요. 요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서울의 개발 방향성은요,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요, 시간을 두고 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요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요, 각종 개발 호재가 튀어나왔을 때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기 위해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요 가격입니다. 가격. 이 얘기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기회를 잡으시기 위해서는 요걸 아주 빠삭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요 호재가 떴을 때 요게 지금 요 호재 안에 기회가 맞는지, 아니면 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요 주변을 둘러봐야 하는지, 주변이고 뭐고 지금 들어가면 물릴 게 뻔한지, 요 판단이 힘드시잖아요. 요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요 가격을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안산의 상록수역에 사실상 GTX가 확정됐다, 요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이전부터 몇 번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안산의 특정 단지, 그리고 여러 지역들의 특정 단지들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물어보시던 말씀, 아, 여기 호재가 떴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요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해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요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요 가격을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은 서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데요. A, B, C 지역이 있으면 요 지역 간에는 분명히 서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요 가격을 공부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 요 서열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가격에 따라 형성되는 요 서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그래야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이게 보통 이렇게 상위 지역에는 이견이 별로 없으신데, 만약에 내가 C 지역에 살고 있는데 B 지역이 좀 더 좋다, 이런 말 하면 아주 들고 일어서시잖아요. 그리고 요 가격적인 서열이 분명히 B가 우위에 있는데 누군가가 C 지역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 여기에 박수 짝짝짝짝 쳐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산뿐만이 아니고요, 이전에는 의왕도 있었죠. 그리고 여러 지역들의 호재가 있을 때마다 거기를 불나방처럼 당장 뛰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 안산을 비롯해서 그 지역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나쁜 게 없어요. 어디가 더 좋은지를 찾는 거지 나쁜 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 가격을 알면 마음이 조급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요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집을 팔아야 되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주택자분께서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다 그러면 요게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상에서 제가 이런 장표들을 만들었었는데,
여기 광주를 제외하고는 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씩 말씀드렸던 지역이거든요. 지역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약간 밑밥을 좀 까는 거고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 해드리는 건데 욕먹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어쨌든 이 곳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만들던 영상에서는 이렇게 지역명들을 거론하면서 뭔가 얘기를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기분이 너무 나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포기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7개월 전에는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런 설문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조사만 해놓고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랑 같은 거죠. 요번에 제가 영상을 만들다 만 게 요 안산과 광주였거든요. 경기도 안산시는요, 경기도에서 향후 입주 물량이 부족한 곳 1등이에요. 1등. 거기다 재건축 이슈까지 있죠. 지금은 4호선과 서해선 수인 분당선이 있는데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할 거고요. 인천발 KTX가 지나갈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GTX-C 노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록수요까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반월 국가산단, 안산 사이언스밸리 뭐 이런 일자리도 있는 곳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 시흥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수도권 1외곽, 2외곽까지 이용이 편리한 미래성이 아주 뛰어난 곳이란 말이죠. 요거 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좋은 안산인데요. 요 안산이 광명과 지금 가격이 비슷하다면, 시흥과 비슷하다면, 인천의 특정 지역과 비슷하다면, 또는 수원과 비슷하다면, 아니면 요 일산과 비슷하다면, 요럴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지역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 목적이었고요. 요 또 광주 여기를 너무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뭐 이런 말씀. 요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거는 영상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오늘은 얘를 데리고 왔어요. 참치 참치 이건 맛의 대참치. 자, 우리가 참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참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치는 워낙 큰 생선이잖아요. 이렇게 부위별로 맛이 다르고 가격이 달라요. 만약에 요 큰 참치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매일 가던 참치집에 어떤 이유로 가격이 이렇게 세일을 하네. 근데 이날 요 참치 뱃살이 세일한다는 소식을 못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참치집을 찾으신 분들은 비록 10,000원짜리 등살을 먹기 위해서 이 참치집을 가셨다고 하시더라도 요 메뉴판을 마주치시면 뭘 먹어야 되죠? 당연히 이걸 먹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원래는 30,000원인데 10,000원으로 세일을 하니까 요렇게 10,000원짜리 3접시를 먹으면 요거 3접시를 먹었을 때보다 60,000원을 버는 꼴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요 날은 요걸 아주 맛있게 잘 드셨어. 그리고 어떤 날 또 아무 생각 없이 요 참치집을 방문하셨는데 요 때는 가격이 또 요렇게 돼 있네. 우리 주방장님께서 참치를 해체하시다가 요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으셨네. 그래서 원래 나와야 될 양보다 양이 줄어들어서 얘네 가격만 이렇게 올라가 있네. 그럼 이때 요 참치집에 요걸 드시러 가신 분들, 요 분들은 뭘 먹어야 되죠? 여기서 10,000원을 소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10,000원짜리를 드시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먹느니 원래 20,000원짜리를 이 기회에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10,000원을 더 주고 요걸 먹느니 이번 기회에 10,000원을 더 써서 요걸 한번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서 요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먹는 사람들, 요분들은 가장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여기에 요 가격표를 제가 이렇게 딱 써드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가셨을 거고, 여러분들께서 요 참치를 드시러 가셨을 때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는지도 이해가 가셨을 텐데요. 요 가격표가 다시 없어지면 당장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상 가격표를 붙여줬더라도 5,000원을 주고 꼬리 쪽 등살을 먹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건지 50,000원을 주고 볼살을 먹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건지, 요 참치를 처음 드시러 가시는 분들은 요 자체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게 백날 이렇게 세일을 한다거나 어떤 이유로 가격들이 더 올라갔다고 해도 요 원래 가격에 대한 판단이 못 서시는 분들은 요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요 판단이 힘드실 거란 말이죠. 자, 일단 여기서 얘를 색깔을 바꿔볼게요. 얘를 원래 가격보다 좀 비싸게 파는 애들을 색깔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원래 가격이에요. 요 볼살과 가마살은 50,000원이고 뱃살 중에서도 머리 쪽과 가까운 뱃살은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얘는 60,000원이야. 그리고 꼬리 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등살 가격은 20,000원, 10,000원, 5,000원이야. 지금 요렇게 형성된 가격, 요 가격을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일단 먼저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된 데는 이유라는 게 있을 텐데,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이유를 찾으시는 공부를 하시는 거고, 공부하기 좀 귀찮다, 나는 답만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가격을 그냥 인정하셔야 된다, 요걸 첫 번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이유가 있다, 요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비싼 게 싸게 팔 때 우리가 보통 이 가격을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은 요걸 보고 의심을 해요. 의심. 요 의심의 종류들은 수백 수만 가지가 계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시선으로 요걸 보시기 때문에 요게 지금 싼 걸 알면서도 선택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결국에는 요 의심이 요 가격을 인정 못 하는 데서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요 가격을 인정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6만원, 요 6만원 가격을 인정했다 그러면, 우와 6만원짜리가 3만원을 파네, 요 참치집 뱃살 가격 찢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요 가격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요 가격도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요 메뉴판을 마주치신 분들은 만원짜리가 2만원이 됐어? 이거 3만원 되면 내가 이걸 못 먹잖아, 2만원일 때 빨리 먹어야 되나? 요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미 여기는 안중에도 없고요, 여기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원래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항상 드시던 거, 요렇게 익숙해진 것들이 비싸지면, 요렇게 비싸지면 마음이 조급해지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요걸 제가 등살, 볼살, 가말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지역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으실 텐데, 요 원래 가격들을 인정을 못 하시다 보니까 그 지역의 가격에 대해서 인정을 먼저 안 하실 거고요. 그 중에서 내 지역이 2만원짜리인데 얘가 여길 왜 만원짜리라고 하지? 그러면 기분이 일단 나쁘시거든요. 근데 요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요걸 먼저 받아들이시면 만원짜리 지역이 2만원이 됐을 때 2만원짜리 지역을 조급해서 사실 게 아니고, 원래 2만원짜리 집을 사시거나 원래는 4만원인데 2만원에 팔고 있는 집이 없는지를 찾아보시거나, 눈을 더 높이셔서 이 기회에 3만원짜리 집은 없는지를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 만원짜리가 2만원이 되면 요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시 15,000원 정도로 내려가겠지만, 요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요 2만원짜리는 다시 3만원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 앞으로 부동산에 이렇게 변화가 많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요, 특히 개발 호재가 난무하는 지역에서는요, 요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요. 호재가 뜨면 매물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이때 여러분, 저는 요 2만원과 만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 집이 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됐다고 좋아하시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내 집이 2만원이 됐어? 그러면 여기로 들어갈 기회구나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내가 자금을 조금 모아둔 상태다, 그런 분들은 요런 곳은 없나 라는 판단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이 전체적인 가격을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모르시거나 인정을 못 하실 텐데, 일단 요 원래 가격을 공부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렇게 가격 공부를 정확하게 하셔서 요런 현상이 벌어지는 곳, 여기에 조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지역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같은 돈이니까 여기로 가시란 말이에요. 여기로. 그러니까 만원짜리를 2만원에 드시지 마시고 원래 2만원짜리를 2만원에 드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거는 많은 분들께서 인정하기 힘들어 하시는 그 가격이에요. 자, 보시면 요거는 서울시의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서울시 평당 매매 가격이 4,269만 원이었을 때 요 위로 줄 서 있는 지역들, 1등부터 강서, 용, 송파구, 그리고 5등이 어디죠? 과천입니다. 11등은 어디예요? 분당이에요. 16등은 어디예요? 성남시죠. 18등 수정구. 제가 지금 요거를 짚어드린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6등부터 성동, 양천, 광진, 마포, 강동, 동작. 그러니까 13등 위에부터는 서울시 평균 이상 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가격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광화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포천, 안성, 돈두천, 이천, 인천 동구, 경기도 양주, 평택, 이 지역은 수도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수도권에서 하위 지역인 거고요. 요걸 분위별로 5분위로 나누면 1분위가 성남시까지, 2분위는 안양시까지, 3분위는 고양시까지, 4분위는 광주시까지 이렇게 들어온다. 요걸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주시에 사시는데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최하위 지역이잖아 라는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죠. 당연히 제가 이 지역에 살아도 기분 나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냉정하게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시고 요 위로 계속 올라가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제가 지금 이 영상 뒤에 욕 먹을 거 다 알면서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영상에서 걱정하는 분들은 대부분 요 5분위에서 4, 3분위까지거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을 여기 1, 2분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셔요. 다 아시고 2분위에 계신 분들은 1분위로 올라갈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시고 1분위 안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생각들을 이미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이미 받아들이셨고 그걸 받아들이신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 가격이란 말인 거고요. 요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가격 조사들을 나름대로 하시고 그 순위를 매기셔야 돼요. 강남, 서초, 용산까지는 이견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등포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어. 4위로.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대로 이 강남구가 여기로 들어왔어. 13위로.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답이 나오실 텐데 요거는 답을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요 답을 누군가가 내려주려고 하면 엄청난 비난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답을 못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 못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이 답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가격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지역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고요. 매매 가격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요건 서울이잖아요. 여기서 경기까지 들어오고 인천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수도권을 쭉 줄을 세우면 여기서 튀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어느 날 강화군이 이렇게 와서 평택시 위로 올라왔다. 그때 조급해서 요 강화군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강화군보다 원래 비쌌던 지역인 요 동구, 인천이잖아요. 같은 인천 동구를 보시면 인천 동구는 강화군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서열상 요 서열상 동구가 원래 강화군보다 위인데 강화군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얘를 보는 거다. 요 말씀 오늘 한 20분 동안 계속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각자 요 서열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거를 말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요. 여기 지역 분석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지역 전체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 단위로 쭉 가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매매 가격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서울부터 경기, 세종, 제주, 인천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위에 요게 기준일 있잖아요. 요게 기준이 지금 22년 3월에 요게 지금 순서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보실 분들은 서울과 경기와 이렇게 인천을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울의 매매 가격별로 여기 또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매매 가격별로 순위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시 경기도를 보시려면 여기서 경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경기를 클릭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경기도가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매매 가격별로 줄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천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요건 지금 22년 3월 기준이잖아요. 3월 기준.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영상의 요점인 게요.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뭐 이런 혜택들로 인해서 숨어있던 기회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숨어있다가 나오면 얘를 딱 잡아야 되는데 특히나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도세도 중요하잖아요. 요게 시행이 된다면 2년이든 1년이든 기간을 정해서 시행이 된다면 빠르게 팔려는 다주택자도 있을 거고 느리게 팔려는 다주택자도 있을 거고 무주택자 중에서는 빠르게 살려는 무주택자도 있을 거고 느리게 살려는 무주택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주택자들은 빠르게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익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격이 단기적으로 저평가되는 가격들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영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평가라는 단어는 별로 안 쓰는 편인데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변화를 통해서 어떤 자리를 잡는 과도기 과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저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격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지도 못한 얘가 쑥 올라오고 또 생각지도 못한 얘가 쑥 올라왔을 때 우리 인생은 두더지 게임이 아니니까 얘가 올라왔을 때 망치로 얘를 때려서 두더지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올라오면 버려. 그러다 올라온 게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이런 거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 안 올라간대. 요 옆에 이런 걸 보시는 게 우리의 영역이란 말씀이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지금 가격 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어도 이 참치 드시러 가시려면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참치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고 뭐 6만 원짜리가 12만 원이 되면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올랐어도 여기서 쭉쭉쭉쭉 올라오는 임대료들 자꾸 요거를 관가하시니까 요것만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뭐 요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이런 거 드시란 말씀 아니잖아요. 5천 원짜리에서도 만 원짜리에서도 2만 원, 3만 원짜리에서도 기회가 튀져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격을 지인해서 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번에 호객 노노로 한번 가볼게요. 호객 노노에서 여기 변동을 보시면요. 변동을 클릭하시면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실거래가의 가격 변동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울, 인천, 경기의 증감률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다 빨간색이잖아요. 요거를 이전으로 쭉 돌려보면 지금 3년 전이에요. 요때는 빠졌던 적도 있고요. 가격이 이렇게 빠진 지역도 있고 빠진 지역도 있잖아요. 근데 오르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 요걸 봤을 때 요 3년 전에는 이렇게 보면 서울이 먼저 올랐죠.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시간이 두고 서울이 먼저 오르니까 옆에 경기도가 튀져 오르죠. 그리고 인천까지 오르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가 0이다. 지금 과도기잖아요. 과도기가 지난 다음에 정상이 되면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는 그 입지의 순서를 크게 보면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요의 순서다. 크게 보면 서울이 1등이고 경기가 2등이고 인천이 3등이다. 그 안에서 깊숙이 들어가면 지역별로 다르겠고 동별로 다르겠고 아파트 단지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풍선 효과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를 규제하니까 여기로 가고 여기를 규제하니까 여기로 가고 여기를 규제하니까 요렇게 요 어딘가로 흘러갔던 그 순서들을 아실 거 아니에요. 요 순서들이 바뀐 이유는 요 옆에 규제 있죠. 요 규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규제했고 세금을 규제했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게 다 올랐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른 지역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다 오른 거는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시 정상으로 찾아간 다음에 이게 정상이 된 다음에 순위는 수도권에서 보면 요거라고요. 요게 정상화되면 요거라고요. 지금 요거는 크게 본 건데 요 안에서 들어가도 경기도 안에서 들어가도 이 전체적 안에서도 지역별로 동단위별로 단지별로 평형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떤 건지는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요걸 아파트로 놓고 보면 3년 전에 A 아파트와 B 아파트와 C 아파트의 가격 증감률은 요거잖아요. 3년 전에. 근데 현재 시점에 이 A 아파트의 호재들이 들어가서 A 아파트가 올라갔다면 요 B 아파트를 보시라는 말씀 요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가 좋냐 여기가 좋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현재 시점에 내 자금이 투입될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요 시점의 가격을 찾고 싶으면 19년 3월이잖아요. 아까 요 지인으로 들어와서 여기 기준일을 19년 3월로 보시면 요게 19년 3월의 서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뭔가 서열을 잡아보시고 그 서열의 기준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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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규제 전에, 요 규제 전에, 요 규제 전에 지금 시장의 정상화가 온다면 여기니까 요 규제 전이니까 요 순서를 보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요 영상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었거든요. 여기다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요 영상 후반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게 정말로 실현됐거나 실현될 만한 그런 호재일 텐데 그 호재 중에서 요 GTX 호재가 있잖아요. 지금 뭐 E 노선, F 노선 뭐 다 나오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요렇게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는데 이제 D 노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E 노선, F 노선 나오고 있잖아요. A 노선을 볼게요. A 노선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E 노선, F 노선 뭐 이런 것들의 지역에 걸쳐 있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노선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GTX 노선들 중에서 가장 빠른 A 노선의 추진 일정을 보면 이 GTX 얘기가 2009년도에 나와서 2011년도에 요때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돼서 요렇게 시간이 쭉 거쳐서 2018년도에 사업 실시 계획이 승인됐단 말이에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09년도를 빼면 이것만 해도 지금 1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A 노선은 지금 13년이 지났는데도 개통을 안 하고 있는데 E 노선과 F 노선이 지금 22년도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도 진짜 13년보다 더 빨라서 10년 안에 된다고 해도 요건 요번 정부 임기 내에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GTX 호재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미리 선점하고 계신 분들은 요때가 매도 타이밍인 거고 아직 집을 못 사셨는데 집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쳐다보지는 마셔라. 오늘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받아들이셨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요 기회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요게 실수요자들의 장이기 때문에 어디서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섣불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요런 데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주는 가격, 요 본질적인 가격을 먼저 생각하셔서 요 안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 얘기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영상을 보시고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굳이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나 참 이런 의문이 들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힘을 내셔서 최대한 좋은 부위의 참치를 최대한 싸게 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메달이었습니다.